네, 허주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오늘 포토라인에선 김건희 여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게 무슨 뜻인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인이 지금 출석하고 진술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출석하는 상황에서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몸을 굉장히 낮추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뭔가 좀 반성하는 듯한 그리고 몸을 낮추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으로 읽힐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반면에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자신이 공직자라든가 자신이 뭔가 역할을 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서 개입한 바가 없고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조사 이 포토라인에 설 때부터 조사를 마칠 때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10시 조사였는데 한 10분 정도 늦게 10시 10분에 광화문 이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포토라인이 마련돼 있었는데 포토라인은 그냥 지나쳐서 건물 안 2층으로 들어가서 짧게 국민들을 향한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바로 들어가서 10시 23분부터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5시 46분까지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중간에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점심도 먹고 10분에서 20분 정도 휴식 시간도 가져가면서 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총 조사 시간은 5시간 41분이었고요. 조사 열람 시간을 한 3시간 정도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무실을 나선 것은 8시 52분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상당히 다른 태도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주목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가 만약에 인정된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인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과 방어 가능성을 둘 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만약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구속 가능성을 더 높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도 내고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방어 가능성을 두고 보자면 아직까지 연결고리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거나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혐의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이 무혐의 난 사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을 때 이 부분 형량을 줄이거나 무혐의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사한 시간은 6시간이 좀 안 되는데 조사 열람 등의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린 건 좀 오래 걸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조사 열람을 굉장히 꼼꼼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5시간 40분 정도 조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 지금 100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네. 다 질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사 열람 시간을 3시간 정도, 거의 조사 시간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열람에 할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그 취지에 맞게 적혀 있는지 상당히 꼼꼼하고 정확하게 열람을 했다라는 어떤 방증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조사된 내용이 의혹이 5가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검이 가장 먼저 추궁한 의혹이 어떤 거였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추궁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렇게 조사 혐의 순서를 배치한 것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순으로 봐서도 굉장히 가장 오래된 사건입니다. 네. 2009년경부터 주가 조작이 시작됐다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인정이 된 것이 관련자들이 이미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순으로 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오래된 데다가 어느 정도 수사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사가 네. 성숙했다. 근데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속영장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하려면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는데 성숙한 수사에 대해서 김 여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게 소명이 된다는 판단이 들면 사실상 이 혐의 하나만 가지고도 영장 청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이 조사부터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밖에 특검이 추궁한 의혹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한 5가지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큰 줄기만 말씀드리면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이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재보선 때 김영선 전 의원을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을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받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윤상현 공관위원장과 당시 이준석 대표에게 지시를 했다. 그래서 공천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업무방해 그리고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된 사안이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통일교 관련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뇌물을 받았다 이런 의혹인데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가 적용된 혐의입니다. 그리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목걸이를 5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목걸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이것이 그렇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순차적으로 조사가 진행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증거들도 많이 제시했겠죠? 그렇습니다. 새롭게 확보된 증거들이 많이 제시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적 증거, 인적 증거 모두가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기 수사로 인해서 고검 측에서 확보한 미래에셋 계좌관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이 제시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전 인지와 공모 그리고 수익의 재분배라는 공범의 이 요건의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계좌관리자 측의 수익의 40% 줘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 일당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 조작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익의 40%는 공범들이 지금 수익을 분배받은 비율과 일치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방조가 아닌 공범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시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공천 개입 역시 마찬가지로 그 취임식 전날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화를 했던 녹취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당선인에게 잘 얘기를 했다. 미르라고 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개입 의혹에 대해서 추궁하면서 이 부분 제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 전 본부장 구속된 상태인데 김건희 여사와 직접 통화했다는 진술이 나왔거든요. 이런 진술과 메모도 제시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주가 조작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는 일방적으로 제공받은 것이다. 우리가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 뇌물, 건진법사가 청탁한 것은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순방 목걸이는 당시 어머니의 선물로 줬던 것이고 빌려서 착용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재산이 아니어서 재산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오늘로 조사가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관심은 신병 확보를 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쪽의 전망이 좀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될 수 있는 혐의부터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하나만 가지고도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봤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합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봐서 바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지만 이 김 여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부분도 있거든요. 구속되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라든가 건강 상태라든가 나머지 혐의가 소명이 될지 이런 부분들 어떤 혐의를 구속영장에 넣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기 위한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그 김건희 특검이 내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만약에 집행이 시도가 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의 구속 가능성이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의 어떤 저항하는 태도가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까지도 고려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변호인이 선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을 조율하겠다. 그러니까 체포에 응하면서 수사에 일단 응하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어서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어떤 시도 이런 것들도 논의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장 집행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